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자, 오늘도 짧게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리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들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짧게 리뷰를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리뷰해드릴 경기는 오늘 4시 반 경기였죠. 그 수원FC랑 울산 현대 경기를 먼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경기는 10명이 싸운 울산이 그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김인성 선수의 골로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제가 이제 전술 리뷰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쪽으로 리뷰해드릴 건 많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사실은 전반전 끝나기 전에 10명이 되면서 울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술적으로 이런 걸 했어요, 준비했어요 라고 설명해드릴 건 없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울산이 한 명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하지 않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제가 평소 항상 이긴 팀 먼저 전술적으로 막 리뷰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편인데 지금은 이번 경기만큼은 전 수원FC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을 해야 흐름상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FC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수원FC가 이번 경기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제 수원FC가 뭘 하려는지는 알겠다. 그리고 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수원FC가 경기를 전반전에는 상당히 잘했던 거고 그게 이제 울산한테는 좀 어려운 점으로 다가왔던 거죠. 이제 물론 울산에도 변명할 거?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경기를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4-4-2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원FC가 여기서 파란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 중계 내내 보시면 그 박주호 선수 목소리였나요? 라스를 계속 잡는 얘기가 나와요. 라스 뭐 스테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나가지 말라고 한다거나 더 빽빽해서 뒤로 돌아오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라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를 이렇게 끌려 나가버리면 이쪽을 이제 커버를 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간격을 앞뒤 이 세 개의 라인을 사사이로 썼으니까 이 라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여기까지는 기다려라. 와서 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그때 압박을 가가지고 상대를 모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대체로 공 뺏기는 위치를 보면 중앙에서는 잘 오히려 안 뺏기는 게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 살짝 홍철 선수가 좀 공 많이 뺏겼는데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수원FC가 준비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중앙을 완전히 여기를 단단하게 틀어지고 있으니까 중앙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측면으로 나가면 여기를 강하게 압박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농구라고 하면 약간 트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 공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쪽에 있는 풀백도 같이 가지만 여기 협력 수비를 딱 가는. 그래서 방향전을 넓게 쓰면 여기서 이제 풀어나와서 넓게 그러니까 이쪽 다 땡기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개인기량에서 좀 떨어지는 수원FC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당연히 김도균 감독님도 이런 걸 잘 아시겠죠. 그래서 바짝 당겨놨다가 그래서 오픈 패스가 한 번씩 나오면 뭔가 이제 여기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수원FC가 많이 뛰면서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공 한 번 뺐으면 역습하러 가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내려와서 수비 단단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밑에까지 내려서는 게 아니라 이 하프라인부터 한 3, 40m 내에 다 늘어서 가지고 단단하게 버티는 그 전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원FC라는 팀이 그 K리그 2에 있을 때랑 다르게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K리그 1에서는 생존 전략을 좀 더 공격적인 형태보다는 이 수비에 힘을 두고 있다가 역습으로 나간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4-4-2라고 그러면 완전 수비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골 넣고 이기겠다는 생각이 강한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원FC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반 45분 동안은. 근데 후반에는 오히려 수원FC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왜 여러 명이 하는데 이렇게 공격도 못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여기까지 이제 수원FC 리뷰를 드리면서 울산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울산이 포기하지 않고 90분을 기다린 이유를 그러니까 45분 후반 45분을 기다린 이유를 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울산은 이번 경기에서 4-2-3-1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앙 그 3명의 미드필더 구성이 다 바뀌었죠. 이동경 선수를 처진 그 공격수 내지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고 허리에 김성준하고 신형민 선수를 같이 배치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종종 쓰는 로테이션인데 약간 4-1-4-1 쓸 때랑 그러니까 원두재 유비가람 조합이랑 이 김성준 신형민 조합이 뭔가 이렇게
어떤 경기를 구분해서 나오죠. 뭔가 콘셉트를 막 이 둘을 따로 섞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명은 약간 파트너인 것처럼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영민이랑 김성준 선수는 굉장히 허리에서 싸움에 능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앞에다가 이제 공격적인 이동경을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투톱 느낌도 나고 사사이 같은 느낌도 나고 약간 이런 식의 형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윤빛가람이 위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원두재가 쭉쭉 찢어주는 패스를 막 하면서 이제 뭔가 공격적인 경기를 할 때랑 다르게 밸런스를 좀 잡고 운영할 때 이런 전술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 중앙을 잘 썼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 형태가 원두재가 여기 있고 약간 윤빛가람이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뭐 바코라던가 뭐 이런 선수가 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느낌보다는 이 한 명이 뒤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김성준 선수가 좀 뒤에 있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부족해지는 감이 있죠, 사실은.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고 특히나 이제 여기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원FC가 중앙을 워낙 강하게 틀어지니까 공이 더 안 돌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전반에는 제가 보기에는 실점 안 하고 있다가 후반에 그러니까 골을 노리겠지만 후반 되면 이제 이동준, 김인성 뭐 이런 선수들을 넣으면서 윤빛가람도 있었고 이제 뭔가 공격적인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울산은.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퇴장을 한 명 당한 거죠. 김태현 선수가 팔꿈치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뭐 저한테 물어보실 분들 있어서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 할 때 항상 보면 퇴장 맞나요? 라고 하면 저는 퇴장 안 줬을 것 같아요. 경고면 경고지. 야 그거 무슨 뭐 찍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퇴장 안 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제 일개 그냥 유튜버의 그 의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냐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명버지께서 홍명보 감독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계산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계산을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FC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좁은 간격을 세워놓고 역습을 할 때 힘을 냈습니다. 그러면 수원FC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아기자기하게 풀어갈 수 있는 형태의 선수 구성이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라스랑 양동현이라는 어떤 크고 이런 정통파 스트라이커 9번 2명 갖다 놓은 데다가 이 선수들이 뭐 빠르고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을 아주 잘 돌리는 선수들이 막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비가 먼저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흔히 말해서 김보경이나 막 이런 뭐 풀어주는 느낌의 선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둔탁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만 잘 버티면 울산이 일단 승점 1점은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잘 버티면 역습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역습에서 한 골 넣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라고 계산한 것 같아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그거죠. 급해지지 말 것. 우리 10명인데 욕심 부리지 말자. 여기 이제 한 명 빠졌으니까 여기에 빠져버렸으니까 욕심은 부리면 안 된다. 하지만 기다리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 같냐면 일단 이동준 선수 들어간 것까지는 사실은 어찌됐든 역습을 좀 노리지만 이동준 선수는 많이 뛰고 어차피 수비 가담도 많이 하니까 거기까지 밸런스 유지가 된다. 김민준보단 위협적이다라고 해서 역습을 노리는 형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후반 28분까지 이동경하고 김지현을 계속 내비둡니다. 경기장에. 저는 그게 이동경 선수가 사실 그 중앙 미드필더에 딱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데 거기 계속 뒀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동경 선수한테도 아마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로서 수비를 일단 먼저 하고 잘 버텨주는 게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뒤에 들어오는 김인성하고 윤빛가람이 힘을 더 쓰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막 가야 되고 막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김지현하고 아마 윤빛가람 선수가 그러니까 아니 김지현하고 이동경 선수가 굉장히 수비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동경 선수도 물론 위협적인 선수고 김지현 선수 다 있지만 장점이 사실 역습에 있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폭발적인 스피드는 아니잖아요. 둘 다. 이동경 선수는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슈팅을 각도를 내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장점인 선수니까 페널티박스 근처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인 선수고 물론 공격적인 패스도 잘합니다만 김지현 선수도 역습에서 곧잘 합니다만 김지현 선수가 막 무슨 뭐 저번에 바코가 했던 것처럼 2명 3명씩 끼고 들어가서 뭔가 해결하는 선수는 아니고 주변에 잡아서 연결해주고 본인 공간 찾아 들어가고 공간 찾아 들어가면 다시 공간 찾아 들어오는 동료들하고 연계하면서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김지현도 그렇게 막 역습 전형적인 역습 플레이어는 아닌데 73분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동준이 나중에 올라가기까지는 그건 있었고 또 하나 바코는 안 뺐어요. 바코가 지난 경기에서
몸이 올라가서 풀타임을 뛰었다고는 하지만 그 경기에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동경을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바코를 남겨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경 선수보다 바코 드리블이 좋잖아요. 더 잘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바코는 개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뭔가 전진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바코, 김지현, 바코, 김인성, 이동준 다 빠르고 드리블러인 선수들. 그거를 이 마지막 후반 한 20분 동안만 가동해서 우리 역습 노린다. 왜냐면 그때까지 수원FC가 우리 두드리다가 힘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안 뚫리니까 조급해져서 올라오게만 만들 수 있으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 세 명이 뭔가 일을 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으면 분명히 질문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원FC도 기회가 몇 번 있었죠. 근데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된 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가혹하지만 비싼 선수 안 비싼 선수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울산은 마지막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이동준, 박호, 김인성 말한 그 다 빠르고 수비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이 바둑알은 다 이렇게 해놨지만 후반전에는 사실상 이렇게 됐잖아요. 울산이 내려선 상황이었고 수원FC가 거의 이 두 명의 이 중앙 수비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다 올라가가지고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거의 이렇게 이 풀백들까지 엄청나게 많이 공격, 김상원 선수도 막 높이 올라가면서 이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역습 상황이 한번 오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세 명이 다 달려갔죠,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울산이 10명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수원FC의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기들의 장점을 살리는데,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후반에 그냥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북한테 뒤떨어질 수도 있어 라는 위기의식으로 막 그냥 허둥지둥 따라간 게 아니라 기다려서 마지막 20분에 걸자를 그림을 잘 그려온 거죠. 그래서 90분을 재구성을 해보면 45분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퇴장 변수가 발생했고, 그러면 한 명 빠진 거 인정하고 후반 한 25분까지 버티자. 골 나오면 좋고 아니면 버텨. 그 다음 20분에는 쟤는 조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엔 뒤를 친다. 여기가 이 홍명보 감독님 명버지께서 그린 90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은 시작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었겠지만 이 변수에 대처하는 그림이 상당히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어떤 선수나 어떤 뭐 팀에 뭐 어떤 눈에 돋보이는 전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의 승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팬들은 굉장히 기쁜, 정말 짜릿한 승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수원FC 팬들로서는 좀 마음이 아프신 경기였지만, 전 개인적으로 경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울산이라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이런 경기를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분명히 수원FC도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선수 구성이 많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강한 팀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